반도체 후공정하는 회사죠. 시가총액 500억 정도라서 주가의 등락이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단기로 보면은 지금 뭐 최근에는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는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요 자리에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 수렴이 끝나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 들어왔었던 자리들인데요. 이제 요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음봉 캔들이 갭떠가지고 발생되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뭔가 급하게 사는 흔적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해주는 캔들이 이제 요거거든요. 급하게 샀다가 밀렸다, 그 다음에 급하게 샀는데 안 밀렸다,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KMH 하이텍이 돌파해서 급등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요 가격대가 될 겁니다. 1330원. 자연스럽게 수렴대가 끝나가는 그 수렴 위쪽에서 발생이 될 거고, 그 위로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 한 20에서 30% 정도 VI 2개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흐름이 나오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KMH 하이텍이 2013년, 4년, 5년의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쭉 밀려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전저점 만들어 놓은 요 바닥권을 지금 안 깨고 있습니다. 740원 선. 요걸 좀 안 깨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들어왔었던 요 거래량이 지금 가장 강한 거래량인데, 상장 이래로 가장 강한 거래량이거든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요 자리로부터 외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간색이 외인이죠. 보유 수량을 확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털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버티다가 살짝 올라주면 이제 거기서 개인이 털려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죠. 뭔가 잔뜩 지금 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랄까. 뭔가 한번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기준에서는 단기로 여기로 봤지만, 장기로 보게 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가 됩니다. 매물대가 1340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아마 돌파가 나온다면 다음 흐름은 요거랑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이제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데칼코마니 시키면 돼요. 요 화면을 그대로 이제 반대쪽으로 뒤집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형태라면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134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요런 형태가 똑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전고점 부근인 한 3,200원 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최대한 2배까지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뭐 재무추이가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어서 추정치를 좀 보면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1,430원, 40원 요 정도를 넘어갈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격 출발을 할 거고, 그러면 손절은 어디로 잡느냐? 손절은 이제 돌파 라인이 요걸로 돌파를 본 거니까, 요 돌파 라인에서부터 파동 크기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여기까지 보자면 그럼 마이너스 한 25%에서 자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러면 요거를 한 반 정도 잘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깊죠. 뭐 마이너스 10%에서 거기서 이제 손절을 해라, 이건 너무 깊고, 만약에 이걸 좀 응용을 해서 마이너스 10% 내가 이제 평소에 한 종목 하나당 한 1,000만원씩 사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300만원 샀다가 요 부분까지 갔을 때 거기서 한 500만원 요 정도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냥 나는 1,000만원 사려고 했는데 1,000만원을 다 사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걸 또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략 1,2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딱 1,200원에 붙어 있으니까, 이러면 잘못하면 오늘 내일 그냥 탁 손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붙어 있는 이평선, 여기가 손절 라인으로 잡기가 가장 좋습니다. 요거를 또 최대한 확대를 해보면 요거죠. 여기 전저점, 여기 전고점, 요 사이를 움직이는 요 파동의 크기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이 종목의 손절을 굳이 잡자면 1,170원 정도로 손절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획이 명확하게 서죠. 내가 단기로 이걸 보겠다 그러면 1,170원 손절로 잡으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걸 좀 중장기로 보겠다 라고 한다면 1,100원 손절로 보신 다음에, 잘렸다 그러면
1330원에서 1340원 정도가 돌파를 할 때 거기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놓칠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러면 1300원 정도에다가 자동 매수를 거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서 뭐 1100원도 안 깨지고 1170원도 안 깨지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계속 홀딩하고 가시면 되고, 1300원 넘을 때 거기서 또 냉급도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8% 되니까 8% 수익 났다 이러고서 또 팔아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 KMH 하이텍을 보는 관점은 요거 8%짜리가 아니라 더 크게 보셔야 된다,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고점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최소한 한 20%에서 30% 정도는 수익을 내고 나와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손절만 명확하게 잡는다면 요 아래쪽에 외인이 매수한 흔적,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사실 외인의 평균 단가는 요 중간으로 봐야겠죠. 외인의 평균 단가는 대략 1100원 정도 됩니다. 현재는 약간 수익 중이에요. 외인의 평균 단가보다 좀 더 낮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00원 정도. 아마도 1100원 부근이 오면은 외인이 추매에 가담하지 않을까. 현재는 좀 쉬고 있어요. 종목별 투자자로 외인 쪽 수급을 좀 보면 요때까지는 매수를 쭉 하다가 최근에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의 금액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뭐 억 단위로 매수하는 흔적들이 있죠. 6억, 7억, 2억 이런 식의 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지금 좀 담아 놓은 상태다. 그래서 외인이 팔면 팔든가 아니면 1100원에서 1170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KMH 하이텍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선 ENT인데요. 인선 ENT 폐기물 관련주죠. 폐기물은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폐기물은 분명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 처리랑 자동차 재활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단발성으로 폐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건 그런 물량이 좀 들어올 때 회사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신고가 돌파를 했다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점 대비 한 100% 정도 상승하고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자면 요 장기적인 추세는 깨졌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큰 그림에서 하나의 차트로 보자면 이걸 월봉으로 보셔도 돼요. 월봉으로 큰 그림에서 하나의 차트로 보면 요런 흐름이 아직 남아있죠. 요게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처럼 요런 것처럼 요때도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요것처럼 장기적인 흐름은 회사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보시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추정치가 나와 있어서 계속 우상향한다는 것이 보여지죠. 영업이익률도 상승하고 배당 성향도 있고 PER은 줄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주가에 선반영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은 좀 짧게 잡고 가져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쭉 보려면 돌파 라인을 돌파했을 때만 홀딩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일봉으로 보자면 그 기준선이 될 만한 라인이 8,200원 정도 돼요. 8,2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줄이거나 잘랐다가 8,200원이 넘어가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됩니다. 외인이 보유수량을 높였었던 것이 여기 고점 찍었을 때고요. 이제 외인이 사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외인이 팔면서 주가가 내려요. 기관은 별로 관여하지 않고 이 종목은 외인과 개인 간의 손바뀜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종목이죠. 현재는 또 외인이 뭔가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뭐 좀 개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이 종목이 만약에 오르려면 8,200원 선을 넘어서면서 거기에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상승 기준으로 봤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선은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하락 추세를 깨뜨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횡보세로 다시 바뀌어서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전저점 만들면서. 그래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안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매수세 들어온 것이 이제 요거거든요. 요런 거, 요런 형태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11월 달부터 매수가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 아마도 거래량이 2월 중순이나 3월 정도에 한번 발생을 하면서 8,200원을 터치 혹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8,200원을 넘어가면 또 사서 홀딩을 하고 8,200원이 깨지면 또 팔고 8,200원 기준으로만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유 그럼 여기는 8,200원에서 그럼 수십 번을 거래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8,200원 돌파해서 샀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7%? 그 정도로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아래쪽 이평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놨으면 뭐 한 3, 4일 전 여기에서 이제 스톰수가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렸다. 그러면 재매수는 또 8,250원 돌파할 때 거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성장세가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월봉 기준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회사의 성장세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겠죠. 지난번에 해마로프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서 지금 올라가면서 회사의 성장 가치는 상승하고 주가가 그 성장 가치에 커플링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내리게 되면 한 20%, 30% 정도 내릴 수는 있으나 회사가 계속 성장하니까 요 라인 타고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잠깐 해마로를 보고 할까요? 일본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예, 해마로가 비슷한 케이스였죠. 회사의 성장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거 자동으로 그려도 돼요. 자동으로 그리는 게 여기 직선의 기선 이걸로 그리면 이 추세선을 자동으로 이렇게 딱 그려줍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위쪽에 있으면 주가가 약간 높은 거고 이 아래쪽에 있으면 낮은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널 라인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만 거래를 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붙으면 사고 위쪽에 붙으면 팔고 그것만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 매도하시라고 매도 사인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했으니까 이번에 올라갔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내려갔다 올라갈 때 아니면 차라리 돌파할 때 여기입니다. 지금은 애매한 자리라서 만약에 뭐 여기 어디게 샀다 그러면 홀딩이지만 요거 깨지면 바로 자르셔야 돼요. 왜? 요거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요런 거 조심해야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해마로푸드랑 똑같은 형태로 인선 ENT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위니아딤체입니다. 위니아딤체는 요새는 뭐 여러가지 하고 있어서 뭐 종합가전이라고 좀 봐야겠죠. 김치냉장고로 유명했지만 전기밥솥도 하고요. 뭐 생활가전 전반적으로 두루 합니다. 에어컨으로도 또 유명한 회사죠. 계절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한참 추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울 때 맞춰서 사거나 아니면 이름은 딤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요거 관련주라고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나 아니면 제습기, 뭐 공청기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이제 위쪽이 기관이고 아래쪽이 외인인데요. 기관은 거의 뭐 1년 내내 지금 팔고 있고 외인도 뭐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팔고 있으면서도 사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완전 반전이 되는 거죠. 지금 위니아딤체를 그 관점에서 보면은 코스닥 종목인데요. 위니아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외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안 팝니다. 심지어 더 사요. 네, 여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더 사고 있죠. 2020년 들어서 매수를 더 하고 있거든요. 이게 8월달 여기쯤인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보유 수량이 집중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를 한 타이밍은 두 번인데요. 여기랑 여기 두 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강한 거래가 발생됐었던 그 두 개 구간의 평균치를 보면은 외인의 평균 단가가 딱 여기입니다. 지금 2,600원. 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내려서 한 2,600원. 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또 매물대가 비어 있어서 위니아딤체의 다음 예상 흐름도는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매물대까지는 일단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장기로 좋은 회사고 뭐 성장이 되고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 20% 정도의 여력은 있다. 각도는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 요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요겁니다. 지금 자리가 요거라는 거예요. 요런 게 남아있다. 똑같은 차트가 반복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거 제가 그 눈높이 반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차트인데 요거 요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제가 맨날 그려드리는 차트 형태 요거죠. 회사가 성장하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회사가 하락하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횡보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기가 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보자면 요렇게 됩니다. 지금 요렇게 되고 있죠. 자, 요 자리에요 지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위넷 요 자리. 자,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됐느냐? 실제 거래는 요 매물대 위에서는 어디서든 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외인이 매수한 평단이 한 2,6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2,600원 위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요. 2,600원까지 잡자면은 또 한 마이너스 20%에서 손절해 라는 무책임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깊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2,950원 정도라든가 조금 더 깊게 보더라도 61선 정도 요 정도에다가 스탑로스 잡아 놓으시면 무난하게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린다 2,900원에 스탑을 걸었는데 잘렸다 그러면 3,100원 정도 넘어갈 때 거기서 재면서 하시면 됩니다. 박스를 요렇게 딱 하나 그려드리죠. 요렇게 해놓고 요 안에서는 거래 안 하시면 돼요. 요 안에서는 요렇게 아래쪽을 깨면은 자르고 위에를 돌파하면 사고 요렇게 하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진 않을 겁니다. 그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 파동 탈 수 있을 거예요. 최대 올라간다면 한 50%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것도 추정치가 없어서 기업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4분기 보고서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냈지만 올해는 지금 1분기에 197억 적자 그리고 2분기 3분기에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4분기가 좀 중요합니다. 4분기에 작년처럼 이렇게 288억짜리의 이런 영업이익이 빵 하나 터져주면 또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저도 이번에 김치냉장고 사면서 뒤지다 보니까 이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지난번에 방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김치냉장고 서랍을 열면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살 때 그랬거든요. 타사사례기는 한데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김치냉장고 서랍을 이렇게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흰색 요 박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한 칸짜리로 돼 있는데 그게 이게 김치통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김치통을 빼려면 다른 타사는 요 앞에 있는 김치통 두 개를 빼야 뒤에 걸 뺄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하더라고요. 하이마트 가서 검색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다른 타사는 다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요 사례인데요. 서랍이 다 안 열려요. 다 안 열리고 열리다 말아요. 근데 유일하게 딤체만 이게 다 열립니다. 이거죠. 밑에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김치통이 이렇게 생겼으면 안쪽에 있는 김치통을 꺼낼 수가 있어요. 이게 요만큼밖에 안 열리면 타산 요거밖에 안 열리니까 요거밖에 안 열리면 이 안에 거를 꺼내려면 앞에 걸 빼야 되니까 이제 실제 사용할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냉장고 살 때 딤체로 샀거든요. 웬만하면 가전제품은 LG로 샀었는데 김치냉장고는 딤체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다 보니까 뭐지 매수를 잔뜩 해놨네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세틀뱅크인데요. 세틀뱅크가 상장 이후로 이제 쭉 밀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멈추지 과연 이게 이제 인터넷 이제 핀테크 전자결제 쪽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수급이 별로 안 좋았었죠. 특히나 이제 세틀뱅크는 상장 이래로 계속 밀렸었던 종목이라 아마도 세틀뱅크 하면은 물려 계신 분들은 5만원대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여기나 여기 어디께서 추매를 해가지고 4만원 초중반 정도로 평단을 맞춰 놓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서야 타이밍이 진짜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요때랑은 다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요때는 가능해. 요거 거래량이 있으니까 뭔가 한번 상승을 해야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첫날 물린 사람들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니까 주가가 쭉 밀려요. 이 사람들이 뭐 팔기 시작했거든요. 첫날 물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거래량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밀리고 나서는 이후에 거래량이 쭉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왜곡을 시키고 있으니까 요 뒤만 볼게요. 요렇게 볼게요. 저 앞에 있는 캔들 두 개를 빼고.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차트가 보기가 쉬워지죠.
1차 매수 들어왔었던 자리는 여기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거래량 발생된 라인이 여기랑 여기입니다. 두 군데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이평선이 주가가 이제 밀리면서 이평선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이평선의 벌어짐 현상 또한 지금 좁혀놨습니다. 그 현재 지금 보시면 60일선, 40일선, 21선, 5일선까지 이평선이 다 하나로 모여져 있는 상태예요. 이러면서 방향만 위로 살짝 틀어주면 자연스럽게 정배열로 바뀝니다. 5일선, 21선, 61선, 41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바로 위쪽에 121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반등은 121선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고 다시 눌렸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121선 딱 맞고 눌렸다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관이 샀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기관이랑 외인이 샀었던 것이 여기에요. 116억의 매수세와 기관의 27억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인이 보기에 이 종목이 지금 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지금 본격 들어온 자리가 여기입니다. 최초의 매수가 됐었다가 이번에 본격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정도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것은 최초의 상장일 이래로 세틀뱅크는 지금 최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매수가 들어왔었던 요 가격대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은 28,500원이 딱 중요한 선입니다. 요거 깨지면 반드시 잘라야 돼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잡자면 대략 한 31,000원 정도 해서 31,000원을 돌파를 하면 요렇게 매수를 했다가 이제 여기서 1차 매수 해도 되고요.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가격대는 대략 한 31,500원에서 3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조금 비중이 크다 그러면 한 5% 정도에서 손절을 잡으시되 내가 비중이 작거나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28,000원대가 깨지면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세도 분명하고 매수세도 분명하고 기관과 외인이 같이 샀고 그리고 이평선도 전부 다 모여놨고 돌파 흐름 나오고 이평선의 방향도 돌리고 있고 여러모로 좋은 상태입니다. 테마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도 2,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도 아닙니다. 방향만 한번 틀어 놓으면 중간중간 이렇게 듬성듬성 만들어 놓은 매물대를 뚫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1차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찍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의 지금 평균 단가를 낮춰놨으면 한 요 정도 됐을 거니까 그 사람들의 매물이 다 소화가 되면 다시 이제 여기까지 상승을 하겠지만 1차적인 목표가는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